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소식에 경남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정은 김 지사 당선 7개월 만에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길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용역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이 분야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드루킹 댓글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본 뒤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 내역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여론 조작을 했는지와 그 대가성으로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총영사직 제안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는 김 씨와 김 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 작업 내용을 수시로 주고받았다는 물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매일 기사 목록을 확인했거나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이런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의 보답 성격이 강하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공판 후 재판 결과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돼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 이 경남도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타조사 면제까지 되면서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이 경남도민 또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이 유죄 가능성을 예상을 하면서도 법정 구속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우선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충격적이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알지 못했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네. 특히 29일 이 경남도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이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 있었는데 이렇게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말 그대로 침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남도는 실형 선고 결정 이후에 바로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의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 잠시 박성호 행정부지사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서 경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변호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경남도는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을 출마하기로 하면서 지사직을 내려놓았고 이때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권한대행을 맡았었는데요. 네. 이 김 지사가 당선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된 7개월 만에 또 경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네. 자, 경남의 첫 민주당 출신 도지사, 도민들의 여기에 거는 기대도 참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고 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 전혀 새로운 정책, 또 이 문재인 정부가 특히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서 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스마트 공장 또 조선업 경제 살리기 등 올해부터 이 김경수 도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었는데 이 사실상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럼 경남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이 선고 결과가 발표될 때 이 버스터미널에서 좀 도민들을 지켜봤었는데요. 네. 이 많은 도민들은 안타깝다고 좀 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서 오히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뭐 잘 해갖고 오래오래 했으면 좋은데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아프긴 아프네. 그거는 법원이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구속이 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법이 서야지 나라도 똑바로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구속됐다는 데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 할 일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한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더 그래서 약간 캐면 캘수록 안 좋아서 약간 좀 더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싶어 해도 바뀌는 건 없으니까.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많은 경남도민들 또 이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이 김 지사는 재판에서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서 2심에서 뵙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최종 재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또다시 도정 공백이 된 경남도정 앞으로의 방향을 좀 계속해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조재우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컴퓨터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또 법정 구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질이 무겁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법원이 이제 댓글 조작 작업을 이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게 또한 이제 법원은 이제 김경수 지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샌다의 총영사직 같은 이제 공직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특히 이러한 공직 제안이 그 댓글 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뭐 강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했다고 법원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 지사 측은 선고 공판 후 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2심 재판도 치열한 공방으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2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 1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특검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고 자신의 주장은 전혀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과 특수한 관계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을 정도니까 1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 재판은 본인의 정치 생명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즉각 항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더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에 이 차기 대권 잠룡으로도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그동안 다져왔지 않습니까? 이번 1심 판결로 김 지사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 이 부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항소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또 그 김경수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이고 일단 차기 행보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은 맞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니까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 판결이 된다면 지사직이 잃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이제 정치 생명은 이제 끝이 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이제 정치 생명은 항소심에서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지사는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의 경남도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정 안팎은 이제 뒤숭숭 분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정을 이끌 리더가 부재하니까 일단 도정에는
그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가 올해는 이제 경남 경제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년 벽두부터 활기찬 행보를 보여왔는데, 특히 어제 우리 그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도정이 이제 큰 탄력을 받는 듯했는데, 오늘 또 이러한 1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도가 또 어수선 분위기를 맞이한 것 같거든요. 여하튼 행정부지사 근황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두관 도지사 시절이라든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이미 이제 근황 대행 체제로 도정이 흔들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좀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 때문에 그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 경남도가 그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 재판 결과가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일단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당장 영향을 받을 듯하고요. 그 선거 결과의 핵심적 변수로 등장할 듯한 게 이제 이번에 재판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의 근본적인 정당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표심으로 완전히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성산에 그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압승을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 중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아마 민주당으로 표가 결집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치러질 총선은 항소심 결과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재욱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이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동물보호법과 수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위가 까맣게 녹아버린 고양이. 고통스러운 듯 힘을 다해 숨을 몰아쉬던 고양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2, 3일 전까지 주민과 장난치던 건강했던 고양이의 사인은 독극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조 당시 고양이의 상태는 목 안쪽까지 녹아있는 등 처참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그대로 막 갑자기 죽은 듯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고, 입 주위가 이렇게 막 타 있었고요. 거품 물듯이 이렇게 막 다액이 좀 흘러나왔고, 그다음에 엉덩이 쪽이 되게 이제 지저분했어요.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4마리씩 이렇게 발견이 돼 버리니까. 13일부터 불과 엿새간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길고양이는 모두 4마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사기로 음식을 받아먹는 고양이 깜순이는 한 달 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턱뼈가 부러지고 기절한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먹이를 씹을 수도 입을 다물지도 못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다 엎질러졌어요. 물통까지. 그래, 물 먹는 애를 발로 찬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학대가 의심됐지만 수사로 이어지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사각지대인 탓에 사건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격자라든지 다른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보고 거기 정황이라든지 그런 게 오면 수사가 같이 갔는데. 사실 확인을 위한 관리사무소 영상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지 말아달라는 벽보는 누군가가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CCTV가 안 나와요. 우리 애 안고 들어가는 거 하고 고양이들이 나가는 것만 찍히고 진전이 없어요. 결국 국민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돼서야 현수막과 공문이 붙여지는 등
수사도 지자체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사람에게 한쪽 눈에 찔려 짝짝이 눈을 감게 된 고양이가 보여주듯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길고양이 학대. 지가 지금 4년째인데요. 처음에 두 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사체를 제가 박스에 넣어서 동물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 원장님께서 독극물로 죽은 게 의심이 된다. 저희 반 애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냥 애들이 쥐약 먹고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손으로 죽였거나 물건으로 죽였거나 그랬대요. 이곳 길고양이 대부분은 품종이 있는 고양이, 즉 사람이 기르다 버리면서 길고양이가 된 겁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특성상 자신이 버려진 지역을 떠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키우다가 욕심에 키우다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버리고 가는 애들이거든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좀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애들만큼이라도 일이 안 됐으면 바람이고. 아파트 인근 20마리의 길고양이 중 현재 발견되는 고양이는 10마리 정도. 수사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부울경 광역시도지사들은 결사 반대 입장과 함께 국무총리실 검토를 촉구했었는데요. 부산 지역 민주당 5명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힘을 보태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원팀 민주당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명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해 신공항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재수 시당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신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무총리실 재검토안을 내세웠습니다. 전 위원장은 2002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 참사의 사례를 들며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항 주위에 산들과 인접해 있고 이착륙을 위해서는 산과 아파트 사이를 근접 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4km에 육박하는 데 반해서 김해공항의 경우 저가 항공사 위주 규모인 3.2km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공군 훈련 비행 경로 변경으로 3만여 가구가 소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부가 예상한 2,700가구는 얼토당토하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불거졌던 대구와 경북과의 지역적 갈등도 문제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 재정이 투입이 된다면은 이게 뭐 가덕도로 가든 밀양으로 가든 상관치 않겠다는 것이 지금 대구 경북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 갈등 또는 다른 지역과의 정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이미 5개 광역단체장들이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광역시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탠 가운데 민주당의 정치적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부산 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도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 카드를 내세운 가운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던 정부에서는 어떠한 응답을 보내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김해 신공항 용역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남권 신공항 검증단이 다음 달 결과 보고서 출가를 앞두고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야별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신공항 검증위원과 경불 행정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소음과 안전, 확장성 등 항목별 파악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상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검증단 측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월 중순까지 초안 보고서를 작성해 경북 시도지사와 정부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종 결과 보고서는 2월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분향소가 경남 곳곳에 설치돼 오는 2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김할머니의 고향인 양산에는 양산 종합운동장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창원 분향소는 마산 하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인권자주평화다짐비 앞에, 거제 분향소는 거제 문화예술회관 별관 앞에 운영됩니다. 김할머니는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나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성노예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4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수주를 따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선사인 셀시우 탱커스로부터 18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LNG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한 LNG선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세이버 에어 등 친환경 스마트 기술이 적용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78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설을 앞두고 300억 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11일 지급할 예정이었던 협력사 결제대금을 추석 전인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2014년 이후 4년 만에 약 300억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결정에는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조선 부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 힘이 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한 주 사이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수요일 낮 동안 밀양이 13도까지 오르며 한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목요일에는 경남 전역에 눈비가 내리며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창원 4도, 창녕 3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남 내륙에는 5에서 1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20mm가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으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지겠고요. 설 연휴를 앞두고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비에 미끄러워진 노면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들쑥날쑥한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